자, 안녕하십니까. 주식사관학교 장교수입니다. 오늘 좀 전달드릴 유용한 정보는 바로 이 신규 상장주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 하시면서 신규 상장주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규 상장주란 좀 말 그대로 뭐 청약, 공모를 통해서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을 한 주식인데요. 이 신규 상장주 좀 알고 하면은 좀 굉장히 기회가 좀 많은 테마이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 잘 듣고 이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좀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신규 상장주의 기본 개요입니다. 증시에 신규로 진입한 종목으로 기존 종목에 비해 투기성,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이다 라고 크게 좀 큰 틀에서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이 중에 투기성, 기대감 여기에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강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신규 상장주 좀 이해하기 전에 지금 국내 시황 가볍게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사로 경고등 켜진 2030 세대 연끌 실패로 박탈감 가중. 지금 시대가 이렇게 3고 시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았으니까 그러니까 무리한 레버리지를 좀 일으켜서 투자한 젊은 세대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기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특히나 20대에서도 이금융권 대출도 늘어나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도 좀 증가를 하고 있다. 뭐 주식뿐만이 아니고 가상화폐 투자 이런 건에서도 통합되는 말이니까요. 이게 항상 감내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좀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기사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증시 하락장. 지금 증시 상황 보시면은 코스피 하반기 2100 바닥, 명목점은 11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직접 증권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직접 체감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증시 하락장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의미를 담은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개의 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경제난이 직접적으로 좀 체감되고 있는 시점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난의 시작은 물론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 될 수 있겠고요. 이 시점에 또 하락이 끝났다고 볼 수 없는 시점이다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위에 연끌 관련 기사 등 이슈가 이렇게 많아질수록 시장에 좀 불건전한 수급들, 그러니까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수요들을 어느 정도 좀 걷어내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바로 이 시점에 하락이나 좀 횡보가 지속될 가능성이 꽤나 높은 이 시점이에요. 이 불안한 시장에서 그렇다면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손 놓고 방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좀 오늘 한 가지 대응 방법, 바로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규 상장주 우선 왜 해야 되냐라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왜 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주가 상승 요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주가가 왜 오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양한 이슈들이 많겠죠. 기업 가치가 좋아질 것이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 특별한 이슈가 나왔다. 추세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 다양한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 모든 게 변동의 모든 요인이 결과가 아니고요. 항상 이 기대감을 통한 선반영이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 요인은 항상 기대감을 통한 선반영이다 라고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신규 상장주 기업 심사를 통해서 이제 갓 상장한 종목, 기대감이 투기 수요가 아주 많은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감을 근거로 좀 종목을 좀 바라보고 이 하락장에서도 해칭 수단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무기가 더 생기는 거겠죠. 본격적인 절차, 장단점 이런 거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상장 절차는 좀 상장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좀 말이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예비실사, 본실사, 상장예심, 예비심, 증권신고서, 청약, 주가관리. 이게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상장을 목표로 하는 회사가 일정 자격을 갖춘 회사에서 그 회사가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심사를 받은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한테 본인들의 회사를 어필을 합니다. 왜?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요. 이렇게 투자 유치를 받으면은 상장 시에 예상되는 가격을 산정을 하는데요. 예상 가격을 먼저 산정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개인 청약, 개인이 청약할 수 있는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한 가지 좀 맹점이 있어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 기관이 먼저 투자를 하고 개인이 나중에 하냐라고 문제를 좀 삼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를 통해서 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게 되면요, 증권가 내에서도 좀 일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인 점도 있고요. 뭐 기관이 뭐 물량을 먼저 산다고 해서 좀 유리하다라기보다는 기관은 또 투자금 중에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라고요. 투자금이 전부 뭐 즉시 현금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화를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기관이 아무리 투자를 해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 투자자들이 뭐 갑자기 자금을 빼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뭐 피해를 입히는 사태인 그런 뭐 러그풀 사태, 뭐 혹은 뭐 좀 공포의 매도를 진행하는 패닉셀 물량들을 좀 막아서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항상 묶어두는 조치를 하게 된다, 기관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도 뭐 특별하게 불리하다라고 조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개인에게도 항상 기회는 있다. 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신규 상장, IPO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규 상장주는 어떻게 수익 기회를 모색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IPO 청약인데요. 이 IPO 청약 같은 경우는 직접 공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모 예정이야, 청약 예정이다 하면은 그 공모 소식을 듣고 직접 청약해서 사는 방법인데요. 이 청약에 대해서 장점은 공모가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처음에 가격 산정, 예상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산정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똑같은 공모가가 적용이 돼서 똑같은 가격으로 주를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기업가치 분석이 가능한 분에 한해서 기존 상장 종목 대비, 그러니까 경쟁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쟁사 대비 기존 기업 가치 분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 경쟁사들을 상대로 편리하게 좀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청약의 좀 단점은 청약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정받는 물량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거금 또 예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청약 기간 동안만큼은 자금이 좀 동결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방법으로는 상장 이후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 기회가 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 확약 물량,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있기 때문에 해당 물량 가격을 좀 기준점으로 삼아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동일 업종의 경쟁사들이 테마 강세에 있다고 하면은 상장 직후에는 크게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경험을 하시면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항상 신규 상장주 나온다고 하면은 좀 집중해서 그 흐름을 지속적으로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단점으로는 만약에 트레이딩 숙련도나 시장 이해도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에도 큰 손실 가능성. 이 단기간이라는 시간이 뭐 몇 분이 될 수도 있고요, 며칠이 될 수도 있고요, 10분 만에 15% 이렇게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숙련도, 트레이딩 숙련도나 시장 이해도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여기까지 신규 상장주 관해서 특징이나 좀 짧게 좀 전달을 드렸는데요.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좀 지식을 습득해서 이 지식을 좀 투자와 기결시킬 수만 있다고 하면 투자에 좀 재미를 느끼시면서 꾸준한 공부랑 병행을 하신다면 이렇게 투자 연속적인 수익을 좀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은 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은 거시적 경제 시황에 좀 관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시장에 임해야 하는지 좀 준비해서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